지금부터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기희 의장님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기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병오년 새해 의정의 첫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동해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해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동해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시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새기는 때입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다면 올해는 반드시 결실을 맺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평안히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9대 동해시의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소중한 책무를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기원 시장께서도 3선의 막중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그간 쌓아온 성과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완성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동해시 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집행기관이 추진할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실효성과 타당성은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함께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과 정책적인 제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립된 각종 계획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강원도민체육대가 6월 동해시에서 개최됩니다. 150만 강원도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대회는 동해시의 역량과 품격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간 우리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완성해야 하는 결실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난삼거리 변조선 간 도로 개설, 삼색사마 플랫폼 준공, 재해구호 나눔턴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부평동 봉오마을 도로 개설, 묵호 수변공원 주차 빌딩 조성, 북삼 청소년 센터 건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되도록 의회가 꼼꼼히 살피고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치열한 지역 간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 동해시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방 경제의 거점이 되고 동해안 최고의 산업, 관광, 휴양도시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그려온 동해시의 미래입니다.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제9대 동해시의회가 임기를 마치는 그날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건설적인 견제와 협력,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동해시의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의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동해를 만드는데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김향정 의원의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의회 의원 국내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해시장으로부터 1월 16일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동해시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동훈 의원과 최이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회계년도 동해시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지원, 이동훈 의원과 홍성배, 김진철, 이진호 세무사, 김정남, 이정희 전직 공무원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창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코역 한 번 허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입니다.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기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번 허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묵호역 철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곳을 미래 자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주말의 묵호역을 유심히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KTX 열차가 묵호역에 멈춰설 때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골목길로 스며드는 젊은 여행객들의 물결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화려한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닷가 마을 특유의 서정적 정취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최근 이제 묵호는 SNS에서 숨어있는 감성 여행지 아날로그의 시간이 흐르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묵호역부터 어달까지 이어지는 골목골목이 여행자의 웃음소리로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에 바로 묵호역이 있습니다. 현재 묵호역은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높이의 신역사 건물과 주차면 61면을 구축하는 것이 이 공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면 61면 중 36면은 현재의 묵호역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묵호역은 역사적으로 오래되거나 건축학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의 눈에는 그저 낡고 평범한 장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호역이 이렇게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이유, 즉 묵호역이 지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묵호역의 역사적 가치는 이 장소가 단순히 교통시설이 아닌 동해시 산업발전의 거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묵호역은 지난 1961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60년대 동해시가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던 시기에 무연탕과 석회석 등을 운반하는 중심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KTX가 정차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작은 KTX 정착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이 안에는 동해시 근대 산업사와 철도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지난 65년간 동해시와 함께 해온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묵호역은 동해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집단 기억의 저장소로서 상징적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 묵호항에서 갓 잡은 명태와 오징어를 머리에 이고 묵호역 기차에 몸을 실어 태백과 정선으로 탄광촌으로 향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묵호항의 수산물을 내륙으로 공급하던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현장이었으며 인근 도시로 통학하던 수많은 학생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던 관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모여 지금 동해의 정체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성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수십 년간 쌓인 시민들의 기억과 감정이 머무는 곳을 뜻합니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결코 다시 만들 수 없으며 짧은 시간에 축적될 수도 없는 우리 시민의 유일무이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묵호역의 문화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걷는 경험의 밀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벤트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공간에서 얼마나 자주 예상치 못한 체험과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 발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경험의 밀도는 과거의 흔적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실험하는 도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묵호역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앞다투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해시에서 찾는 것은 대도시의 세련된 유리 빌딩이 아닙니다. 동해만이 가진 소박함,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입니다. 이미 우리 동해시는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뤄 강력한 문화 브랜드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본 젊은 세대들이 동해 여행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획일화된 신축 건물로 공간을 채운다면 묵호역이 품고 있는 장소성, 다양성과 창의성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묵호역 구역사의 존치와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묵호역 구역사를 여행자 쉼터를 조성하여 도보 여행객들에게 진보관 서비스와 동해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길 제안합니다. 동해시 관문이자 여행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동해 시민들이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담아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도시가 구역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삼양진역은 근대기록문화관으로, 경주역은 경주문화관 1918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역은 문화역 서울 284로 재탄생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진 문화 역사적 가치가 주차장 몇 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낡고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간이 숨어있는 이력을 읽어내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오직 이곳에서 삶을 일궈온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해안이자 책임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 건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묵호역의 이야기와 그 속에 흐르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단 36면의 주차장을 위해 이 역사를 허물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묵호역이 과거를 품은 채 미래로 나아가는 동해시 문화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철거 계획을 멈추고 보존과 활용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창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 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이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 및 지난 23일 실시한 사전 토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심의할 안건은 의장인 제가 발의 조례안으로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님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 최유선입니다. 잠시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의회의원 국내 교육영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민규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도 임기 개시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많은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당선인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이 교육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답변 3개 자리해 주십시오. 의회 사무과장 장가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선인 신분 기간에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필요시 과장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의회의원 국내 교육영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장애인 활동 지원 처우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 지원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 및 낮은 처우, 폭언, 폭행 등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활동 지원 인력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법률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의 주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조은석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위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읽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활동 지원 처우 개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과장님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은석입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추진, 통합지원 기반 조성, 통합지원 협의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첨부한 비용 추계서와 같이 금년도에는 약 6억 원이 소요되며 입법 예고를 20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조은석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준 의원. 수정 발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별도 구성 조항이 없는 협의체를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의무 규정으로 명분화하고 잘못 인용된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정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 중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수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성준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노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순 의원, 김항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지원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기 의원. 포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창석 의원이 8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상정하기 전에 지금 제가 복지과에서 제출하신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지원법이 제정된 취지는 과거의 돌봄이 병원이나 시설 입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주거 등을 대상자가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명칭에 의해 의료와 요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복지 틀에서 벗어나 의료와 돌봄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서 의료인들도 구성원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당연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나 연금공단 지사장을 포함하는 등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해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포괄적인 복지 이슈를 다루는 기구이므로 저는 요양, 의료, 주거의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의견을 지난번에 냈었습니다. 복지가에서는 운영상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의료 요양 관련 위원을 보강하여 운영하겠다고 제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래 통합 돌봄의 취지에서 벗어나 의료 요양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동해시만의 맞춤형 모델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안을 추후에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발언 취지를 모두 이해하셨는지요?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최적화된 의료, 요양 연계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과장님.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재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이 된 의회 실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행복도시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 근거인 상위 법령의 제명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방 취약계층의 범위와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동해시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동해시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은 조례의 근거 법률과 목적 등을 보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소방 취약계층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5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작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수정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동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제 5조인데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시에 와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는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자산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예.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상당히 오시기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와서 신청하기가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금 신청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동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아마 예. 공지를 하고 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신청을 그렇죠. 받아도 되기 예,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좀 신청을 받아주시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시행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김양정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침대에 계셔가지고 운신을 못 하시는 중증 이제 우리 장애인 분들께는 아무래도 불이 났을 때는 뭐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보조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투척용 소화기라든가 가스 같은 소화기 그런 것도 갑자기는 이제 작은 불 같은 경우는 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응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게끔 옆에라든가 뭐 뒤쪽이라든가 손이 이제 닿을 수 있게끔 그런 게 조금 구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걸 대체제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예.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는요. 집단으로 모여 있는 부분들은 아마 시설에서 관리를 잘 할 것 같고 네. 의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신 부분은 가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정에서 발생됐을 때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예. 이제 불이 나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가지고 오지 말고 이제 현관 이제 나가라 이렇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은 놔두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화재가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가정에 한 개 정도는 놔두면 참 도움이 돼요. 네, 도움이 되지만 놔두기가 쉽지 않아요. 놔두기 쉽지 않지만 가정에 무상 공급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방법에 의해서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놔두면 좋죠. 그러니까 건설사랑 이제 협의를 보셔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놔두게끔. 소방법에 이제 의무화 시켜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방안을 네, 검토해 달라.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저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소방서랑 긴밀히 협조도 하고 소방에서 필요한 소방용품들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니까 네. 그걸 이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네. 한번 협의를
보고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항정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읽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거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